쥐띠에 태어나신 분들의 전체적인 운은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고 그리고 걱정이 좀 많이 든다. 하지만 초심, 처음처럼 생각하시고 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이 뒤따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먼저 96년생이에요. 바위 틈에 꽃이 핀다. 바위 틈에서 꽃이 피기가 상당히 어렵죠. 어렵고 힘들고 그 꽃이 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꽃이 피면 다행인데 안 피면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버려지는 거죠. 하지만 꽃이 피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하신다 그러면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울 겁니다. 응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만 꽃이 필 수 있다. 나이대가 또 보시면 많이 힘드실 나이에요. 그리고 나의 태도,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다.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. 그걸 고쳐 나가신다 그러면 주변에 귀인이 있다. 귀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난국도 극복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요. 일단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84년생입니다. 어떤 상황에 변화가 올 것 같다. 하지만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서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,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시면 되겠다. 과욕을 부리시면 결국은 화를 부르게 됩니다. 욕심을 내시고 내가 이 일은 어떻게든 내가 갖고 와야 돼. 이 일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. 물론 열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나의 능력 밖 혹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심 이렇게 과하게 하시면 그 마음을 갖는 것만큼 화가 들어오니까 정말 조금은 욕심을 낮추시고 그리고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는 있을 것이다. 72년생입니다.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. 올바른 일이라면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확신이 온다면 행동을 하세요. 이게 바른 행동이고 이게 맞는 거고 이걸 하면 될 것 같고 고민을 해보셔서 확신이 있으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. 움직이시면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.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?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면 되겠구나.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취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좋은 성과는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60년생입니다. 늦은 게 아닙니다. 나이 탓은 그만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이 일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하지? 아니요. 이제 100세 시대거든요. 100세 시대에 지난 거를 가지고 너무 전전긍긍 얽매이고 그걸 놓지 못하고 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 이때까지는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경험을 한 거고 이걸로 인해서 살았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다.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을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.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없지요. 그러면 좀 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48년생입니다. 지난 인생이 다 지혜가 될 것 같은 시기예요.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원하는 나의 지혜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. 그러면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잘 되실 거예요. 잘 되시면 또 본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쥐띠에 운을 한번 봤고요. 물론 쥐띠도 그 위에 때의 나이가 있고 아래 때의 나이가 있습니다. 근데
너무 어리신 분들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안 봐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윗대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시니까 좀 봐드리기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봐드렸고요. 먼저 용띠의 전체적인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. 고정관념을 좀 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내가 생각하는 게 물론 맞을 수도 있죠.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어떤 틀에 박혀 있는 생각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00년생입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보십시오. 그 조언이 당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생각을 하시고 내 생각은 이래, 나는 이럴 거야. 지금 나이대로 보나 연령대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나이세요. 근데 그게 다 무조건 맞다.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. 라는 생각은 젊었을 때 혈기, 의욕으로 하실 수 있지요.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지혜를 구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친구는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게 달라. 저 친구는 예상치 못하게 일을 참 차분히 잘해 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. 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88년생입니다. 법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되겠죠. 다툼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서 형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요. 또한 마찬가지로 집이나 땅 같은 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야기를 해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? 이와 마찬가지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취득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하셔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십시오.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셔서 이 일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전문가가 아닌데 옆에서 조언을 한다.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조언이 잘못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겁니까? 차라리 전문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고 조언을 구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. 그래야 손해를 안 보고 사람하고의 마찰을 피하고 그 인맥이 또 소중한 인맥으로 갈 수 있습니다. 76년생입니다.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십시오. 근데 혹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. 내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 될 일이 있으시면 자존감을 좀 나 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기 싫어.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부탁 하기 싫어.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약점을 보이는 것 같아. 이런 자존심은 좀 버리시고요. 상담을 좀 많이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와주실 분이 아직 주변에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은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신다 그러면 아직 실패한 인생 아니죠. 네,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실 분한테는 좀 가서 도와달라고 하시고 또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시고 하시면 좋은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. 64년생입니다. 목표하신 것에 거의 다 봤습니다.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지요.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금전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?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가 이제 나에게 떨어질까?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과연 저 땅이든 건물이든 상가든 집이든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겠구나.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. 결과가 다 오셨다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나 손해수가 좀 있다. 손해수가 있기 때문에
내가 들어오는 돈을 절제를 하고 아껴야 된다. 그래야 금전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그게 바탕이 되는 겁니다. 예, 노후에도 편안하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. 노후에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. 사람들은 다 돈 걱정을 하죠.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답니다. 가진 것만큼 걱정을 하지요. 그래도 내가 좀 안락하게 많이 어려움 없이 아쉬운 소리 남에게 손 벌리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다. 그러니 금전이 결과물이 나오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52년생입니다. 겸손은 미덕이다. 내가 겸손하지 않고 또 나이가 있으신 상황에서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. 나 때는 요즘 우리 그런 얘기 하죠.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조언이 되는 건지 내가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압을 하는 건지 혹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것은 소시오패스죠. 그러니 조언을 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십시오.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행운이 돌아옵니다. 행운이 올 땐 이 겸손하지 않으면 행운은 오질 않습니다. 그리고 행운은 악운으로 변하기도 쉽습니다. 그러니 겸손한 마음에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약간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. 잘 되시고 대박이 나시고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잘 됩니다. 오는 복은 복이 아무리 많은 복이 온다 하더라도요 놓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놓치는 이유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예요. 내가 조심한다 그러면 그 오는 행운과 운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조심하시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원숭이띠에 대한 총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욕심이 화를 부른다. 본인 개발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04년생입니다. 본인의 생각보다 주변에 현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스스로 답을 찾기 어렵거나 힘드신 문제가 먼저 있다 그러면요. 한번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이후에 주변의 분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. 주변에서 다르게 볼 거면서 또 당신의 일에 힘을 보태실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.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을 하신 후에 주변의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92년생입니다. 예상하지 못한 이직이나 이동이 있겠어요. 이직이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요. 또 집이 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곳이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셔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삶의 터전에서 벗어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. 심사숙고해서 이동을 잘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잘하는 것이 우선인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선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올 가을쯤에는 풍요로운 결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80년생입니다. 드디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다고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지 않으시면 힘만 듭니다. 시간도 적절하게 나누시고요.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력도 적당하게 분배를 하시고 움직이시면 적응도 빠르시고 인정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68년생입니다. 정이 많아서 큰일이다. 정에 움직이면 후회도 있겠습니다.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.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, 이게 정보다는 약간 이기적이란 소리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를 좀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.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내가 수영을 못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가서 어떻게 꺼내봐야지 하는 것보다
빨리 그 사람을 꺼낼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게 먼저이다.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,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56년생입니다.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. 네, 요령을 바라지 마시고요. 성실함을 무기로 삼으시고 이날까지 성실하게 사셔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로 삼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. 그 길이 단단해지고 또 그 길에 따르는 사람 또한 생길 거다. 전체적으로 원숭이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반을 넘어가시면 조금 운들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힘이 드셔도 좀 참고 중반, 후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면 내년에도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?